손길 라이브 함께 할 텐데요. 깜짝 저희가 놀랐네요. 지금 마감된 이제 시가총액 상위 한 20위권 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단 잠깐 말씀드리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6.63%, 야, 이큰 LG 종목이. 화학 11.02%, 물론 그 위에 삼성 SDI는 3.12%, 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5.49%,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어디 갔지? 예, 두산 에너빌리티 19.62%. 야, 20% 걸러네 하루에. 두산 에너빌리티. 네네. LG 화학이 11%가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뭐 ST판 마이너스 8%는 말이 됩니까? 예, SM 5.9%도 말이 안 되죠. 아, 이건 아닙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과연 시장에 좋은 점,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유현태증권 박진희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진짜 뭐 크게 오른 종목들이 많네요. 네, 더군다나 네. 대형 종목들. 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약간 좀 대형주들 움직임이 네. 좀 심상치 않고 외국인들이 계속 시장에 조금 스며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계속 사는 모습 속에서 대형주 장세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히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그동안 하락이 컸었던 경기 민감 섹터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흐름 뭐 이면에는 뭐 아침부터 좀 얘기가 좀 나왔었죠. 뭐 약간 뭐 증시 안정 펀드도 지금 뭐 조선 끝났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좀 레고랜드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던 회사채 시장도 지금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증시 안정 펀드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부터 금융 지주사들이 95조 유동성 공급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안정감을 줬고요. 가장 강한 원인은 오늘 뭐 장중에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TRS 펀드라고 이제 텍사스 이제 연기금 펀드 같은 건데요. 이제 교육 관련되어 있는 국내로 따지도 뭐 그런 공공 자금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머징 시장 쪽에서 중국 거 빼서 중국 거 절반 이상 줄이고 나머지 이제 이머징 다른 시장 쪽으로 좀 배분한다는 얘기 좀 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또 시장에 또 영향을 줬고 그런 매수세들이 최근에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중국 쪽에서 시진핑 재집권 한 이후부터 계속 큰 부자들도 뭐 이탈하고 자금들도 나오는 모습 보셨다시피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오면서 국내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최근에 좀 대형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형주라고 해서 다 오른 건 아닌데 일단 시가총액 10위권 내 종목들 셀트리온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를 보여서 특히나 이제 2위 종목 LG엔솔이 이렇게 6% 이상 올랐다라는 게 진짜 대단하고요. 사실 장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삼성 SDI는 좀 오를까 말까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3% 넘게 상승폭을 키워냅니다. 그나저나 하이닉스가 4위로 밀려났고 네. 바이오로직스가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로 올라갔습니다. 삼바. 오늘 또 네.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약간 기대감을 갖는 그러네요.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시장의 핵심은 뭐 2차 전지는 뭐 계속적으로 강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오늘 아침에 좀 전해졌던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 네, 그 소식이 또 관련주들을 다 들끓게 하면서 네. 시장에서 좀 급등이 강하게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원전 수주가 지난번에 웨스팅하우스한테 네. 이제 뭐 이제 폴란드의 이제 뭐랄까요? 국가 관련된 거죠? 국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뺏겼는데 이번에 좀 민영과 관련돼 있는 이제 제팍그룹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MOU죠. 뭐 이제 확실히 계약서 도장 꽝 찍은 건 아니고 네. 이제 MOU를 하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국내 원전에 대한 기대감. 사실 뭐 웨스팅하우스가 뭐 국영 쪽에서 이제 수주를 받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계속 수혜는 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품 업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계속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제 수주가 있을 것 같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기 납품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수혜였다라는 뭐 시장에 좀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주했었는데 오늘 또 이제 한수원이 계약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정말 우르르 다 올랐습니다. 한전기술 거의 급등해서 아마 상한가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후반에 좀 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렇게 올랐고요. 뭐 한전 상한가 KPS 마감됐네요. 네 이렇게 강하게 올라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고 그 외에 뭐 원전 관련 부품 업체들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우진인가 뭐 그것도 네, 우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보성파워텍 뭐 그다음에 일진파워 뭐 이런 식으로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전 계열사들하고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원전만 올랐냐? 건설이 있잖아요. 건설도 이제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도 이제 원전 건설에 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면서 건설주 올랐고요. 그다음에 원전 건설하면 또 뭐죠? 전력선, 송전, 배전 다 들어가야 되죠. 관련주들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원래 LS 일렉트릭, 뭐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력을 만들면 이제 배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 근데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전부터 계속 올랐어요. 네옴시티라든지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까지 아우르면서 특히 건설 기계 섹터주들 최근에 현대건설 기계 예전에도 한번 뭐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건설 기계 섹터주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현대건설 기계는 실적도 잘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세 하고 있고 두산 바켓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잘 나오면서 강세 보여주고요. 그래서 건설 기계 섹터, 전력선, 뭐 케이블 쪽도 다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 원전 하나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고 오늘 볼 수 있겠지만 기존의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주들까지도 지금 강하게 오늘 올라주면서 그러니까 그쪽이 어떻게 보면 다 경기 민감주들이잖아요. 네. 건설이나 건설 기계 섹터주들이 최근에 네고랜드 때문에 출렁하면서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크게 올라오면서 이쪽에서 좀 최근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 섹터주들이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더 강하게 반응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던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워낙 많이 빠졌었던 건설주들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합류하고 특히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아까 기사 떴는데 빈살만 다시 온다. 네.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랬다가 다시 온다. 네, 그래서 확실히 온다. 이 기사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온다 그랬다고 한참 올려놓고 안 온다 그래서 그거 잔뜩 뺐다가 다시 또 올려놓고 온다 이러면은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시면 이제 또 뭐 그 공주 또 만난다, 뭐 공주가 뭐 네이버 초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시장에서 이게 네옴시티를 굳이 연결을 안 짓더라도 경기 민감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또 시총 상위권들을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 업종 대표주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수급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좀 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대형주들의 강한 순환매 장세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전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이달 중순,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방한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 11월 중순. 네, 이달 중순이니까 11월이겠죠? 빈살만. 네. 네. 근데 이게 뭐 확실한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네옴시티 관련된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렇죠. 원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맞습니다. 협력 관련해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주는 맞아요. 아닌데 이렇게 그럼요. 주가 급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의 움직임이라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테마라기보다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쵸. 상황 아닌가요?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라도 잡고 싶은 상황이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작은 호재에도 지금 강한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 주가 보시면 정말 끝이 안 날 것 같은 하락을 뒤로 하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 정도면 정말 안 좋다. 더 이상 안 좋아질 수 없다. 조금이라도 나중에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처럼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원전도 앞으로 먼 길이에요.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수주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고요. 네옴시티도 뭐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네옴시티 중에서 그 라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혹시 화면 보셨나요? 라인이요? 그러니까 그 네옴시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길로 보면은 170km, 음. 위로는 500m. 그리고 전면이 다 거울. 뭐 미러로 도시가요? 뭐 네, 이렇게 만든다는 미러시티예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위로는 500, 옆으로는 170km를 사막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짓겠다라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아니, 그럼 오일머니를 그 사람들은 바탕으로 해서. 그 햇빛 강한 데서 거울로 만들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울 것 같아. 그 열을 이용해서 뭔가 에너지원으로 만들려나? 아, 그건 안 그것까지 된다.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 파면 거기 뭐 인프라가 지하수가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거기는 이제 해변 근처로 해서 뭐 해수 담수화 기술을 뭐 한다는 건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네. 치더라도 그 거울로 해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걸로 하면은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노리는 걸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뭐 관광도시로 얘기해봤자 뭐. 만들겠다라는 느낌적인 이게 두바이 같이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비전을 제시했고 이런 네.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마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가 뭔가 좀 먹을거리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면 조금이라도. 시장이 그쪽 부분에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지만 뭐 이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 왜냐면 국내 건설 경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뭔가 제2의 중동 붐이다. 뭐 이렇게 다 지나고 보면은 너무 머나먼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의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전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금융권 이제 95조 정도 유동성 준비한다는 얘기 나왔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화면에 나왔던 걸 좀 준비했는데, 네, 지금 이제 5대 금융지주사가 이제 유동성 자금 지원 규모를 이제 발표하고 아침에 장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아, 오늘은 건설주 가겠다라는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네고랜드 때문에. 근데 이제 건설사들 이게 PF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요. 중소형 이제 건설사들도 힘들지만 이제 중소형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PF 많이 만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저렇게 자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증시 안정 펀드 10조 준비 끝났습니다. 근데 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시장이 또 이렇게 올라버리면 또 쏠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좀 만들어 놓고 쏜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다 보니까 상황을 잘 알잖아요. 회사채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단체 같은 경우 짧은 단기물이 나와도 팔리지가 않았었어요. 지금은 나오면 금방 사라집니다. 저 오늘 손님이 채권 원하셔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한 바로 며칠 만에 바로 막 몇십억씩 바로바로 소진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보통 2년물, 3년물 장기채들이 남아 있고 단기물들이 거의 많이 소화가 됐어요. 거의 소화가 되고 뭐 화면에도 준비했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회사채를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저렇게 안 좋았던 느낌이 지금 확 지나면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물 좀 부담이 됐던 것들이 빠르게 소화도 되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자금을 풀어준다는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리스크 있어 보이는 그런 회사채들 내지는 전단체들도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회사채 시장이 조금 안정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권 시장도 조금 안정을 보이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이라든지 뭐 건설 기계라든지 시장 전체 자금에 있어서 좀 유동성에 대한 보강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주면서 시장 자체도 좀 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미국은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푸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놔뒀다가 더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리스크 자체를 지금 일단 빠르게 조금 삭혀주는 느낌의 그런 자금 유동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들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좀 안정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일단은 좀 보이고 있다. 조금씩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섹터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늘? 또 돈 얘기예요. 네, 오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텍사스 연금 펀드 그게 지금 거의 지금 결정타인데요. 텍사스 연금 펀드.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교원연금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뭐 교직원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댈러스에서 하는 그런 연금보다 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 17위권 네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 시장에 투입했던 자금을 빼서해라. 절반 일단 줄여라. 이렇게 해서 이게 됐고 그 절반 줄인 거를 이머징 시장에서 다 안 빼고 이머징 시장 안에서 돌린다. 그러면 나머지 인도나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 이쪽에 수혜 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비중이 35.4%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17.7%로 줄이고 그 줄어든 부분을 인도, 대만, 한국으로 이제 비중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11.2% 정도 됐었는데 이게 이제 14.3%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금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비중을 점점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벤치마크 삼아서 하는 그런 인덱스 펀드들을 좀 따라가면서 좀 추종하는 펀드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이 펀드처럼 비슷하게 운용을 하는 나중에 이제 모사에서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이 또 이제 한 61개 정도가 이렇게 또 따라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 자금이 규모로 봤을 때 한 20조 넘는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충분히 수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들은 결국은 뭘 사겠어요? 시총 상위 종목 대형주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는 대로 막 수급이. LG화학 급등하는 것처럼 대형주들 급등 현상. 최근에 SDI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대형주 급등. 삼성전자 보셨잖아요. 뭐 하루에 4% 5%씩만 오르는 거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를 계속 매수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뭐 수혜를 잇게 될 종목을 이제 CLS에서 좀 정리한 거 보면 뭐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SDI,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KB금융, 뭐 기아 등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으면서 이 중에서 좀 안 움직인 게 아직까지 좀 자동차. 이쪽이 좀 아직 안 움직였고 네이버는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쇼커버성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네. 아까 뭐 네이버도 이제 좀 빈살만 쪽 느낌, 네옴시티 쪽 느낌 뭐 붙을 수도 있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공주가 뭐 네이버 초청했고 또 네이버의 그 스마트 빌딩 기술을 그 네옴시티에다 적용하나 적용시켰다. 뭐 이런 느낌. 이제는 뭐 이제 뭔가 좀 갖다 대고 다리만 걸치면 다 관련주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2차 전지 쪽 너무 강한데 그쵸.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2차 전지 많잖아요.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LG 화학도 아시다시피 이제 양극재 이쪽 부분은 이제 미국 북미 시장에다가 이제 공장 증설 얘기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고 또 특히 LG 화학은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소재 쪽에서 좋았어요. 화학은 워낙 안 좋았었는데 이 소재 쪽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더 강하게 올랐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화학주나 소재주들은 다 2차 전지 소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보면 다 나도 소재. 리튬 할 거야. 나도 리튬 할 거야. 다들 뛰어든다. 나 펫 배터리 할 거야. 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쉬워요? 그런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화학을 하는 기업들이 조금만 뭘 하면은 수소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도 다 만들 수 있고 오늘 보시면 뉴스 나온 거 보시면 그 뭐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이제 2차 전지 LNF 가. 소재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리튬을 추출하는 건데 네. LNF가 이제 양극재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그 파우더에서 그거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넘기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기서 추출해서. 리튬을 추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는 2차 전지 소재를 하고 하겠다라고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다 엮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도 나도 다 2차 전지 한다고 그러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사실. 네. 뭐 이게 희소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과다 경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2차 전지 쪽들은 지금 파워 있게 나가고 있는 섹터고 우상향 산업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그쪽에 대해서 뭔가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호재를 내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공급하는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사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전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뭐 LG화학까지 화학업체들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대체로 이게 이쪽 2차 전지에도 붙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민감주 랑도 좀 맥이 통합니다. 사실 화학주들 같은 경우 원가 부담 상당합니다. 유가가 네.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았었는데 이게 펀드들이 사주다 보면 섹터 대장주를 사겠죠. 섹터 상위를 사겠죠. 시총 상위를 사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경기 선행 지표가 내년 2분기면 돌아선다. 경기 선행 지표가 내년 2분기면 돌아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에 미리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뉘앙스 이런 부분들의 분석 사실은 뭐 결과를 보고 분석을 예측하는 것처럼 느낌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화학주가 올라오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건가 봐 선행 네. 지표가 뭐 내년 2분기에 돈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불안정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상황 속에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네.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견인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비중 축소, 이머징 시장에서의 재분배 이 부분이 좀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은 특히 이제 조금 그 환경 이슈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물론 이제 그 기술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도 뭐 중요한 그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회사들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데 네. 등에서 환경적으로 조금 그 오염시키는 오염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소지가 좀 다분해서 뭐 그런 것들이 빼내는 과정에서 네, 그건 좀 약간 이슈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네. 예전부터 그게 계속 나왔었던 얘기인 게 왜냐하면 전기차가 친환경을 위해서 쓰는데 그 전기차가 친환경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더 공해를 많이 환경을. 유발하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태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결과- 그 전기를 네. 만드는데도 사실 이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또 맞아요. 소재를 만들기 위한? 비친환경적인 그런 네, 맞습니다. 경우들도 뭐 있다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기업은 뭔가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최근에 시장에서는 뭔가 소재, 2차 전지 관련한 키워드만 붙었다 하면 시세가 분출이 되고 또 대형주 올랐던 것은 뭐 그동안에도 사실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우리 시장, 우리나라 기업으로 유입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추가적으로 또 기대감을 가질 만한 네. 이슈가 전해진 겁니다. 자, 이와 함께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화학주 오른 부분 근데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네. 적자네요. 아침에 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7개월 연속 적자. 아. 상당히 좀 이게 20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개월 연속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출은 부진한데 수입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환율 네. 부담도 또 있고요.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또 환율이 좀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악화가 악화를 거쳐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오늘 이런 악재를 다 이 수급이라는 거 하나가 다 삼켜버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무역 수지 자체 너무 힘들고요. 사실 내년을 더 힘들게 보는 시각들에 보면은 기업들이 결국은 힘들다. 내년 1, 2분기 안에 분명히 터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지금의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실적이 결국은 감소하고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수가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또 가봐야 알 일이고요. 뭐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수급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수급이 받쳐준다라면은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요새 그런 느낌 없으세요?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안 가는 제 느낌? 종목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네. 지금 되게 많아요. 제가 시장을 잘 못 느끼나 봐요. 우리 그러니까- 박진희 부장님은 잘 느끼시잖아요. 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라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대형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형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손실이 이미 너무 커서 오늘 그쵸. 올랐다고 기뻐할 수준이 그쵸. 아니에요. 워낙에 정말 바닥이니까. 세 발의 피거든요, 올라온 게. 그런데 일단 지수는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와요. 네. 이렇게 되면 지수와 내 계좌와는 너무 괴리가 생기는 거죠, 체감이. 그쵸. 이게 저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별주 장세에 너무 길들여졌다라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화장품주의 반등이 보이는데 저는 화장품주야말로 이게 사실 정말 세 발의 피 아닌가. 이거 얼마나 더 올라야 예전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되찾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더 나빠질 거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은 중국 시장 그냥 버리고 저쪽 미국이나 유럽 쪽 집중하자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좋을까요? 화장품도 그렇고 최근에 소비주들이 그쵸. 정말 면세점. 급전직하고 이제 정말 저는 어저께 호텔 신라 급락하는 거 보고 이건 정말 꿈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급락을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면세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사실 면세가 지금 바닥이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지난달까지는 뭐 호텔 신라 주가도 좋았었고요. 리포트도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호텔이 워낙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뒤로 하고 그냥 바로 면세. 실적 나오자마자 공매도가 막 가세를 하면서 정말 밑으로 밀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문제인 게 지수가 올라오면 아 이제 공매도 금지 안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금융당국은 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별로 공매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소비주들 화장품을 비롯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뭐 기술주들, 성장주들 쪽으로는 공매도가 진짜 열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20% 이상 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비율이.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좋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화장품은 필수 소비재인데 네. 경기가 안 좋다고 얼굴에 안 바르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저렴한 거 바르잖아요.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네. 씻기도 하고. 근데 우리 원래 좀 경기 좋고 돈 많이 벌고 하면은 뭐 이제 좀 친환경 막 되게 소재 좋은 거 막 이런 거 쓰다가 실제로 그래요. 나는 뭐 화장품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그러지 있겠다. 않아요? 뭐 치약도 막 한 개 10,000원짜리 막 이런 거 쓰다가 좋은 거 쓰다가 경기적으로요? 아 뭐가 달라지겠어 10,000원짜리로 바꿔야 되는 이러면서 건가요? 이제 약간 아, 벌크 그래요? 상품 사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진짜. 근데 우리 어쨌든 둘러 매야 간에 되니까. 필수 소비재다 보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음. 그렇게 따지면 결론적으로 경기가 정말 침체로 가고 안 좋아져? 그래도 억지로 무조건 써야 되는 뭐 아까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는 뭐 뒤로 미룰 수 있어도 세수를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요? 미루시는 분들 세수를? 머리 감는 거 미루시는 아, 뭐 분이 그건 옆에 이제 저는 자주 예, 미루시죠. 뭐 자주 경기에 뭐. 상관없이. 그런가요?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화장품도 필수 소비재고 뭐 음식료도 필수 소비재고 그쵸. 이렇게 따지면은 최악일 때는 사실 그들이 선택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시장은 다른 쪽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의 봉쇄 정책 사실 뭐 디즈니랜드도 봉쇄하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아, 중국에서? 네, 네. 네. 그렇다시피 이런 봉쇄 조치를 계속 시진핑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뭐 요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내년 2분기쯤 되면은 시진핑도 정책을 좀 바꿀 거다. 제로 코로나 뭐, 네, 아닌가? 그런 지금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좀 벗어나고 어느 정도 내수를 소비를 좀 불러일으켜서 내수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품 주식들은 정말 손이 안 가. 진짜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사겠죠. 내 돈 갖고는 정말 못 살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에 싸긴 싼데 사봤자 안 갈 것 같으니까 손이 잘 안 가거든요. 4분기 턴어라운드 얘기 나오는 것도 어떻게 좀 믿기가 좀 그러니까 어려울까요? 지금은 그런 거잖아요. 4분기 턴어라운드라는 게 정말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너무 바닥이기 그쵸.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없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사실 리오프닝 주들이 더 나빠질 수 없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앞으로는 항공주도 좋아지겠지. 그렇고. 막 이런 게 뭐 여행주들이었었고 뭐 항공주들이었었고 다 그렇잖아요. 리오프닝 소비주들도 다 그렇고요. 그랬었는데 뭐 요새 좀 레포트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하면서 순식간에 좀 급락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든지 소비 관련주들은 뭐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실적 발표하고 뭐 혹시라도 이제 방향성이 확 밑으로 꺾였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또 그래서 투자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 소비 관련주들은 지금의 심리 상태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 제가 증권회사 직원이 이런 생각할 정도면 바닥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뭐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하신다라면은 뭐 말리진 않겠지만 지금의 시장에서는 화장품 섹터는 선택을 강하게 받기는 조금 어렵다. 중국 관련해서 뭔가 좀 소비적인 부분에 대한 제 새로운 해석이 나올 때를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국이 아마 뭐 그때 수출 그러니까 수입에 대해서 전혀 제한을 이제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에서 이렇게 힘을 예전처럼 쓰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이미 맞아요. 뭐 순위 자체에서 아예 네, 없잖아요. 고 퀄리티 화장품들은 뭐 프랑스 브랜드에 상당히 좀 밀린 네. 상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맞습니다. 저가 제품들은 또 중국 현지 맞아요. 예, 제품들이 거의 뭐 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뭐 저만 해도 네. 아모레나 LG 생활건강 거를 샴푸 말고는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요? 저는 거의.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오는 화장품 저도 쓰는데. 하나 저가 거 쓰는 게 있네요. 이니스프리 그 밑에서 나오는 약간 좀 트러블 안 나는 라인, 그 저가 라인 쓰는 거, 시카 라인. 뭐 그런 거 약간 쓰는 라인이 있는데 네. 그런 네. 거 말고는 옛날처럼 그런 고가 라인은 선택을 좀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치약은 아무래도 그 저 주겸, 송염 할아버지세요? 요쪽 라인이 좋으세요? 좋은 것 같고 저는 그, 약간 시린 거, 시린 거 방지하는 그렇죠. 거. 시린 매드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 샴푸는 그 댕기머리 쪽. 아, 그쪽이 또 최고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한약 냄새 은근히 나고 안 나는데요? 댕기머리? 아니요, 지금 제 안 머리에서 난다고요. 제 머리 이제 이미 오래됐으니까 안 나지만 예, 처음 깎고 나면 한약 냄새가 은은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선택지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쵸. 예전과는 너무 많죠. 달라졌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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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워낙 로컬 업체들이 많이 많죠.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의 영광을 찾아가기는 화장품 좀 힘들다.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제품들 뒤로 뒤져보면 사실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프록터앤갬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상장된 P&G가 더 많을 거예요. 마트에 난 가보면. 치약 샴푸는 우리나라 못 이긴다고 봅니다. 이거 웬만하면 그 뭐죠 콜게이트인가? 네. 그게 이제 전 세계를 막
주름 네. 잡잖아요. 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겸에 밀려서. 이 주겸은 못 이겨. 주겸이었어요? 주겸 치약 쓰시는 주겸 송염은 한 번 써보면 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약간 상쾌함이 그런가요? 다릅니까? 짭짤하면서 주겸 송염은 그건 못 이겨요. 근데 콜게트 안 돼. 예. 화장품이 예전에 진짜 난리 났었을 때 네. 정말 한 집 걸로 한 집이 다 화장품 로컬 이렇게 다 브랜드들이었었잖아요. 뭐뭐뭐뭐뭐뭐 다 있었잖아요. 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화장품 그런 맞아. 로드샵들을 예전엔 찾기가 저가 너무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 진짜 지금은 더 올리브영이나 온라인으로. 가야지 뭐가 있지. 맞아요. 진짜 로드샵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만큼 여기도 이제 좀 구조 조정이 그쵸. 됐다. 화장품을 어떤 경로로 사요 요즘에? 그 그러면? 요새는 네.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모르겠는데 SNS를 통해서 이제 개인 인플루언서들이 화장품을 같이 판매하는 브랜드랑 뭐 콜라보를 하든지 본인의 진짜요? 개인 브랜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그거 어떻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제작하는 회사는 까보면 결국에는 뭐 한국 콜 비싸지만. 맞고. 그렇죠. 예. 코스맥스 한국 음. 콜마. 근데 뭐 그걸 이런 어떻게 데죠.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의 그 신뢰도 그 사람 믿고 사는 거예요. 만약 진짜 제작하면은 그래요? 저 믿고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구매를 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해서 산 제품들이 꽤 있어요. 아, 그걸 잘, 믿고 사서 괜찮아요 또 네, 그게? 네, 또 잘 쓰는 제품들이 꽤 저는 있어가지고. 그 화해 그 어플, 어플. 뭐 그 어플을 참고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안에서- 제품들도 다 올라가. 그 안에서 세일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사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사기도 하고 그냥 뭐 프로모션 할 때 사기도 그러니까 요즘은 하고. 확실히 이제 로드샵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진짜. 많이 없죠. 그렇게 진짜 많이 보기 없어요. 드물고. 그만큼 업황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바닥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 네네네. 자, 이어서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네. 이야기를 할 텐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53주년 네. 이었다고 하죠, 창립. 맞아요. 창립기념일이었다고 해요. 6만 근데 원에서 맞췄네요. 6만 원. 네. 딱 맞췄네요. 그래서 정말 딱 6만 원에 끝났습니다. 네. 근데 뭐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쵸. 뭐 행사를 뭐 대대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재용 회장이 AI, 메타버스, 로봇, IoT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 너무 다른 대형주에 묻혀가지고 이 종목들이 그렇게 힘은 못 썼는데 로봇은 좀 오늘 좀 올랐어요. 그동안 최근에 좀 조정 받았었기 때문에 로봇은 좀 오늘 많이 올랐고요. 메타버스는 좀 움직임이 거의 없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런 쪽들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뭐 M&A라든지 뭔가 신규 투자할 때 이런 쪽에서 조금 강조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해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망가졌던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기판 업체들은 최근에 부진합니다만은 오히려 삼성전자 반도체 향후에 좀 투자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실 하이닉스는 줄인다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또 치킨 게임으로 생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지난 10월 달 동안 가격이 20% 이상 디램 가격이 빠졌다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는 부담이었던 거죠.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는 무조건 적자라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맨날 빠지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만큼 좀 반도체가 좀 안 좋았지만 역시 이쪽도 경기 민감주. 반도체들도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반도체 쪽, IT 쪽. 사실 지금 글로벌 펀드나 국내 기관타들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IT 쪽을 다 비워놨거든요. 그동안. IT 쪽을 지금 많이 채우고 있고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IT 쪽 지금 대형주들이 강한 이유도 그런 쪽에서 보시면 후발주자들로 뭐 코스닥에 있는 좋은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IT 업체들 좀 찾아서 잘 챙겨 보시면 네. 그쪽도 또 수익률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여튼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플러스권, 1%. 야 코스피가 진짜 셌네요. 1.8% 올랐고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닥이 0.7% 가까이 네, 좀 놀랐는데 여튼 뭐 코스닥은 700 넘었다는 거에서 좀 의미를 두고요. 코스피는 1.81% 올랐다는 거에 네. 또 기뻐하면서 오늘 장은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또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우왕재 대표님, 우왕재 작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